거칠마 토성, 거칠마 고분군, 거칠마 유물산포 이렇게 해서 특히나 이 토성 내에 이렇게 넓은 건물지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조사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 트런치를 넣어서 바로 위에도 건물지가 있고 해서 어떤 관계인지 진짜 저게 우물이 맞다고 하면 외곽으로 좀 길게도 저렇게 큰 건물을 만든 사람이 어디에 살았을까 생각하면은 성벽의 평면 조사도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후보지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남북을 선화 처리한 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발굴하는 과정 자체가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되고 또 교육의 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라이다로 측량했더니 움푹 들어간 부분이 북문지, 남문지, 서문지가 있고 중앙에 이제 건물이 있던 평탄지로 보이는 부분하고 집수 시설까지 지금 라이다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건물지는 인위적으로 기반함을 깎아서 평평하게 지금 만든 흔적이 나왔고요. 집수 시설이 지금 직사선에 가깝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물산포지에서는 유구 분포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면부에서 골고루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폐각층은 여기까지는 지금 바닷물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왔던 걸로. 석재들이 깔려있는 분포 범위는 대략 직경 13m 정도. 함몰부 일대에서는 교란으로 인해서 석재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표토는 한 15cm 정도 남아있는데 기반층이 그대로 다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매장 주체부라든지 이제 고분과 관련된 성격은 조금 양쪽 관계를 봐서는 이게 똑같이 그냥 갈지 이걸 썼다는 거는 뭔가 그런 시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아마 아랫부분에는 목재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 축성 세력이 누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락, 고분, 토성이 다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시기차를 두면서 뭔가 역할을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바깥의 토층도 파괴가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상태인지 북문지, 남문지, 서문지, 문지도가 3개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 정상부에는 좀 평탄지가 넓게 확인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건물지가 있을 걸로 판단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집수시설이라고 물이 모이는 공간이 어느 정도 또 웅덩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거칠마 토성을 살펴보고 또 발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잘 관찰하고 설명을 듣는 성벽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오면서 여기가 절단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이 북문지는 바다에서 배가 성 아래까지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출입을 했던 밟고 있는 곳이 성벽입니다. 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이제 석성이 있어가지고 엄청 가팔랐는데 이쪽이 약간 완만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 집터가 사실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훼손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구나 유적이 되게 잘 보존돼서 보는 재미도 있고 제가 직접 한번 땅 파고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정 규모는 나왔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이번에 확장을 했었는데, 시골 조사에서 확인되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동서남북 확장 조사를 더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발굴 조사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는 문지 중앙 통로부에서 계단 시설이 추가로 좀 확인됐습니다. 거칠마 토성에 있는 모든 문지에서 지금 계단 시설이 확인되는 걸로 지금 밝혀졌고, 사람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수립 시설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이 성의 성격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지 내부에서 기존 시굴에서 확인되고 있던 목주라고 했던 나무 기둥자리들이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었는데, 그 나무 기둥들이 동쪽과 지금 서쪽 하단부라든지 상단부에서 일부 추가로 더 확인되고 있어서 지금 조사를 조금 더 해보면 전체적인 문지의 위치라든지 구조가 더 명확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본고 위쪽에 돌들이 깔려 있는 상태가 확인이 되는데, 돌이 한 단 더 약간 일격 거리를 둬가지고 한 단 더 이렇게 주변으로 깔려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돌들이 깔려 있는 위치를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고분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분 표토상에서 조사 중인 토기들은 삼국시대 토기들도 있는데, 삼국시대 토기가 있다는 것은 이 고분이 아마 이 시기 북일면 일대에서 분포하고 있는 삼국시대 고분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분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남서쪽 사면부고요. 즉석의 그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주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템투층 같이 파내려가고 있습니다. 타나문토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좀 특이한 게 이제 조종문토기라고 새 발자국이 보이는 그런 토기들이 이제 타나문에 같이 찍혀가지고 나온 게 오늘 수습한 유물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다 도구를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고, 어떤 분께서는 접시를 빼갔다는 말도 하시고 하는 걸 봐서 매장 주체부는 분명히 있었는데, 북쪽 중심으로 이제 고분과 관련된 제사를 지냈던 흔적으로 보이는 기대 그릇 받침 같은 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되고 있어서, 확인하는 거니까 이제 떠 있는 부분 조심히 걷어내고,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문제적인 습재에 노출되는 층위 같은 것 정도는 기록을 해서, 지금 이제 매장 주체부가 있는 쪽으로 추정되는 곳에 트렌치를 넣어 하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돌들이 좀 정연하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혹시 이게 매장 주체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윤곽을 찾아가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장 주체부의 형태는 석관, 그러니까 돌로 짠 관의 이제 형태로, 북개돌을 크기가 사실 지금 좌우로 좀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무덤은 폭이 40밖에 안 돼가지고 관에 비해서 덮개돌이 좀 큰 상태이긴 합니다. 이제 매장 주체부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 내부에 쌓여있는 퇴적투들을 지금 물체질을 통해서 혹시나 이제 남아있을 수 있는 그 부장품 중에 하나의 옥을, 특히 해남에 이제 옥이 광산이 있기도 하고, 그 주변에서 조사된 유적들을 보면 꼭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을 수도 있다는 이제 가정하에 이제 세밀하게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진짜 살아있어가지고 얘도 안 깨진 것 같은데요. 입이 큰 구멍 달린 항아리, 작은 항아리, 이렇게 한글로 하면
불리는 흙입니다. 너무 좁아. 지금 무늬가 있네요. 이 원래 있던 이면 있잖아. 이면하고 같은 면으로 해서 올라가. 그렇다고 여기를 다 걷어서 올라가지 말고 면은 우선 이렇게 대충 맞춰. 네, 옆에랑 맞춰서. 확실히 확 달라져 보자. 확 달라져 버려. 퇴적토가 쌓이면 부드러운 흙이 위에가 지금 퇴적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안정된 층하고 퇴적토하고의 구별을 그걸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검은색을 걷어냈더니 지금 이 모양이 지금 경사면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맞다고 얘기해요. 예. 모양대로 지금 나온 건데 단이 져 있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위적인 행위가 있을 건데 아직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격 같은 걸 모르겠습니다. 아직. 여기를 시멘트하고 맞춰서 이쪽으로 한번 헤드를 쳐버리겠습니다. 그럼 이 기반이 이렇게 떨어지는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하강 조사를 진행을 하면 다져진 땅들이 이제 단단하게 조성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찾아서 저쪽까지 진행해 봤을 때 지금 나오는 단 모양으로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거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층을 봐야 되니까 이 기반이랑 이 아래의 땅 차이를 보려고. 그래서 여기 사이에 흙이 지금 퇴적층이 보이니까 이게 여기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려면 양쪽을 좀 넓게 긁어야지 보이겠지. 흙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넓은 규모의 부지가 있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모난 형태를 띠고 있고 22m 곱하기 27m 정도의 규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표시된 공간이 좀 더 어두운 색의 흙을 띠고 있고 굴먹은 자국이라든가 소멸된 그런 편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한번 표시만 해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굴강을 하고 나서 이 가운데 여기로 이렇게 한 번 더 굴강을 한 거예요, 목줄을. 지금 시구조사에서 확인된 지금 퇴적토에서 자기 편이라든지 상편통벼가 나와서 한 40cm 정도 되는 이 층이 조선시대 이후에 퇴적된 층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수시설이라고 하면 물을 사용했으니까 관련된 뭐 도구나 유물이 있을 걸로 보이고 조사 전에는 원형의 우물일 거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했는데 네모난 모양의 우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점토를 노출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양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악하고 무너진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점토 안쪽으로 안에 있는 흙 속에서 어떤 유물이 나올지 좀 이제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거기는 꺾여 들고 내려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위에 덮여 있다는 거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쭉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으로 돌아가는가 봐. 저기처럼. 이건 채덕소를 제거하면서 점토 벽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중간에 조사 중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강 작업을 해야 돼서 그거 정리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네. 이거 완전 딱딱하네. 소리가. 여기 막 퉁퉁해, 퉁퉁. 아, 저기 퉁퉁이라니까. 그러네. 여기가 땅이 많이 무르다.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딱딱하네. 그러니까 딱딱하고. 점토를 이거 걷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기반 말고. 해남 거칠마토성 특수자문회의 및 현장 공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조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건 토성 발굴하고 유물산포지 시구를 하는 거하고 오분군 조사가 있는데 산성 한번 보시고 아래 내려가서 무덤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자리로 와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구덩이 깊이나 너비는 거의 비슷한데 간격이 서로 좀 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쪽에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원래의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들이 저 무너진 점토를 파낸 그 자국입니다. 무너져 있는 진흙하고 바닥 사이가 하나도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대단히 신성하게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인가 그 기능이 다 하면서 일시에 배를 멈춰놓고 올라오려면 이 북문지를 통해서 올라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이 계속 져 있죠. 14단 정도가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실까요? 뒤로. 흙이 밀리지 않도록 구 지형 위에다가 점토를 얇게 깔고 그 위에다가 돌하고 흙을 쌓아서 성벽을 만들고 지금 오시는 길이 성벽 위를 타고 올라오셨거든요. 전체적으로 성벽은 이런 형태도 이렇게 둥그렇게 쌓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민가가 있었다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뚫려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이 올라오면서 만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문지가 세 문지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계단이기도 합니다. 고분군이 바라보이고 바다가 다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배에서 내려서 올라오기는 멉니다. 북문지 쪽에 통해서 들어오고 여기는 고분군이 다 조망되는 그런 문입니다. 전체 남북 길이는 16m 정도 되고 거기서 약간 남쪽에 치우쳐서 이제 묘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반층이라고 부르는 땅을 약간 벽석을 세우기 위해서 살짝 도랑을 냈습니다. 그래서 벽석을 세우고 뒤쪽으로는 지금 약간 어둡게 보이는 저 회색 점토층을 뒤로 채워가지고 구조적 안정성을 좀 도모를 한 것 같습니다. 유물은 남쪽에서 토기 세점이 남단벽 쪽에 인접해가지고 확인이 됐고요. 옥류가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60cm 정도 길이의 이제 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동쪽 벽에서 검과 함께 날이 하나인 도가 중첩돼가지고 북문지, 남문지 조사하시는 거 보니까 하강 작업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바닥기를 장악한 북일면 내에서도 어떤 세력 관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 실업과 특별한 시설들 그리고 또 주변에는 고분군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밝혀서 이런 공간이 어떤 의미를 좀 가졌을까. 중요한 산정에 차이하는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물을 가두는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깃단이 떠올랐으니까 한번 비교해서 검토하시면 발굴할 때 늘 어떻게 보존하면서 발굴할 거냐. 성이 아니란 쪽은
저도 뭐 동의는 하고 싶습니다. 사직이란 꼭 표현을 안 해도 토지신에 대한 제사, 농경에 대한 제사는 얼마쯤 좀 지낼 수는 있겠다. 발굴하고 난 이후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네. 이런 유적들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사업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성격 부분들 필요한 것들 꼼꼼하게 조사를 해서 기록 잘하고 해서 충실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적토가 있는 거를 살짝 걷어내면 바닥면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남용 거칠마 유적 현장 공개하고 자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루가 전체적으로 타원형 형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문지 3개소는 북문지, 서문지, 남문지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정상부에는 방영단이 확인되고 있는데 방영단에는 지상건물지와 수열건물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 방영단에서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부분에가 점토 유구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문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통로부가 있고 양쪽으로 성벽 형태의 지금 흙둑이 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토루 가장자리 쪽으로는 지금 기둥자리라고 하는 주공들이 확인되고 있고 가운데 통로부에는 계단 시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단 시설은 북문지뿐만 아니라 서문지, 남문지에도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조금 그런 거 차이뿐이지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보시면 방영단의 지금 형태는 이렇게 지금 네모나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서쪽에 치우쳐서 방영단 지상 건물지와 수열 건물지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도 정면 5칸에 측면 2칸으로 해서 앞쪽에 출입시설로 주공되는 주공들이 확인되고 있는 2층 이상으로 축조가 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지의 지금 성격은 수열로 이제 땅을 파서 만들긴 했지만 안에서 유물 같은 것들이 좀 나왔는데 그 유물들이 이 지상 건물지에서 나오는 유물하고 거의 동일 개체 같은 접합이 되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열 건물지하고 지상 건물지는 동시기에 같이 형성된 거고 계속 유지가 됐던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점토 유구는 소층이라든지 형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물하고 관련된 집수 정보보다는 저장고라든지 목각고 같은 그런 형태의 지금 유구로 지금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토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 380m 정도를 내외측에 굴광을 하고 그 위로 이제 흙을 차곡차곡 공정에 따라서 쌓은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북쪽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만한 부분은 흙만 쌓아서 축조하고 경사가 급한 부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돌이라든지 흙을 같이 섞어서 안 무너지게 경사 부분은 조금 만든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북문지에서 이동로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 이동로는 방영단으로 지금 연결되는 진입로의 역할도 지금 했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고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지상 건물지라고 저희가 우선 명칭은 정했는데 40에서 50c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이 지금 박혀 있는 걸로 지금 판단했고, 이 두 개의 구멍에다가 나무를 끼우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나무 기둥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2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조금 큰 건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에서 나오는 이 수열 건물지라고 하는 이제 유구가 있는데요. 작은 수열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생활했던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그냥 이 건물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대 옆에 있는 지상 건물지의 대형 건물지하고 관련된 보조 시설로, 그리고 여기 이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작게 단이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단이 저기 북문지에서부터 올라오는 출입 시설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구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유구입니다. 위에서 상면에서 무너진 점토가 확인되고 있고, 저기가 지금 한 40에서 60cm 정도의 두께로 점토 벽이 있고, 나머지 물하고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공으로 보는 게 지금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남문지거든요. 그러면 남문지가 지금 저희가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토르의 끝부분이고요. 이 여기서부터 흙을 쌓아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성 밖에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지금 아래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반을, 안반을 깎았다는 게 이게 지금 안반입니다. 안반. 예, 돌을 깎아서 계단의 형태를 만들고, 예, 저 위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흙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여기까지는 안반 형태로 원 지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르를 쌓으면서 위에가 이제 흙이 쌓아지는 공간은 이 원 기반을 사용하지 않고 흙하고 같이 쌓아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 그냥 흙이 아니라 이거는 불을 바닥면에다가 불을 피워서 이거는 경화를 해서 바닥이 좀 단단한. 토르라는 것이 정확히 뭔 의미인가요? 지금 성벽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개념을 성으로 불러야 할 건지 말 건지 흙으로 쌓은 담장, 예, 토르라고 우선 명칭을 했습니다. 쌓았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산이 흙담, 있는 흙담. 것을 깎은 게 아니라. 예, 요건 다 쌓은 겁니다. 쌓은 겁니다. 지금 돌아가서 보시면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쌓은 형태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다 그 고분군이 있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칠막 고분군이 지금 바로 앞에가 있고, 그 뒤에 있는 구릉에는 지금 용일리 용운고분이 있고, 왼쪽에 있는 구릉에는 또 독수리봉 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일대 구릉회가 다 펼쳐져서 장고봉이라든지 그런 고분들이 딱 펼쳐져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문지가 그 고분하고 관련된 그런 출입하는 그런 시설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르가 저희가 지금 그 거칠막 유적에서 제일 잘 남아있는 쪽이 이제 토르가 지금 이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성벽이 올라가는 부분으로 지금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이 튀어나온 이유가 지금 여기 구간이 수축이 돼서 한 번 더 덧대져서 지금 튀어나온 걸로 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이렇게 이제 잘라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 땅을 파놓은 부분부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토르로 보입니다. 성벽. 이곳에 땅 파는 거는 내황이라고 부르는데, 안쪽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물길이 흐르는, 예, 그런 거를 만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서 한번 땅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에서는 이 위에 있는 흙을 쌓기 위해서 반듯하게 수평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 바깥쪽에다가 한번 흙을 이만큼 쌓고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이 흙을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보수했다고 이제 수축을 했는데, 수축한 면에서 이 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훼손이 되면서 폐기가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바깥쪽에다가 이 흙을 덧대서 완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상으로 보면 초축이 있고 수축이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좀 보완하면서 만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군데 있잖아요. 측량을 한번 해봤는데 7m에서 8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한 구간만 한 6개 정도가 확인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북문지인 데서도 서문지에서도 토르해가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로, 이거를 놓기 위해서 안에 굴강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등간격으로 확인되는 이유도 뭔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북문지입니다. 북문지는 바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다가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문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많이 가파릅니다. 예.
여기도 좀 계단이 어느 정도 좀 모양이 좀 일부는 그래도 계단의 형태가 조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성벽에서 나왔다는 그 돌들이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이다 측량이라든지 측량을 했을 때 중고상으로도 봐도 이 부분에서 살짝 단지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서 좀 신성한 공간이니까 바로 들어오지 말고 그쪽으로 한번 거쳐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성벽을 북쪽 같은 경우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조금 이제 관통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급경사지에 있고 주변에가 이제 안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층층이 보면 돌하고 흙하고 같이 쌓았는데 그 층이 돌들이 가는 열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위치한 곳이 이제 서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렇게 평탄하게 연결된 부분이어서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동일한 구조로 문지의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원 지형을 조금 일부러 깎아서 여기도 조금 이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서루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저 아래쪽에 지금 중간에가 선을 하나 그어 놓은 부분이 저희가 말했던 그 물이 흘렀던 내황,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주공은 나무 기둥자리로 지금 보입니다. 이 기둥자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토르에서도 동일한 간격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르를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목주로 보입니다. 서쪽에 있는 토르를 조사를 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도랑을 파고 안쪽에다가 구덩을 만들어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위로 흙을 쌓은 양상은 거의 동일하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튀어나온 부분에가 이 지금 돌들이 이제 무너기로 있는데, 이 돌이 들어온 단계가 그 다음에 덧대져서 나온 단계로 보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철로 됐는데 아까 말했던 그 저희가 청동 방울이라고 했던 건물지 지금 바닥면에서 나왔거든요. 방울 같은 경우는 보통 제사라든지 뭐 의례 같은 그런 거 할 때 사용이 되니까 일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희미하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네네. 저희들이 이제 조사안에서는 가장 큰 숙제가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점토이구 주변의 주혈 탐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주변에 돌이 되게 많은데 보식 과정에 사용된 돌은 그래서 그게 과연 그 목적인지. 근데 기본적으로 성을 쌓는 성토토성의 요소가 일단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성벽이라고 봐도 지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는 이게 유사시가 되면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항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되거든요. 2024년 대한민국 발굴 빅3 꼽으라 하면 들어갈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말 중요한 조사 같습니다. 이 성격이 이제 뭐 수장, 호족, 거관일지 아니면은 뭔가 종교 제의설일지는 분명치 않지만 아까 부군수님 말씀대로 공공, 그러니까 민간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특수, 이 두 가지 용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건 사적 지정으로 가야 되고, 조사단이 워낙 조사를 잘했어요. 이거 정말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꼼꼼한 조사하기 쉽지 않은데 마한 지역에서 이런 유적이 앞으로 또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규모라든가 출입 시설들을 봤을 때 일반 성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서쪽의 칠학이라든가 고분 이쪽까지 그 좀 확장 조사를 해서 요 전체 요 지역에서 복합적인 양상들 좀 밝힐 필요가 있겠다. 유물이 의외로 적어서 오히려 진정한 산성보다는 오히려 특수 목적의 그런 산성이. 여기 토르의 축조 기법이라든지 특히 저기 점토 요구에 점토 피복이라는 걸 보면은 장고봉 고분의 그 개석 위에 피복했던 걸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각을 복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원을 해서 그다음에 저 바다하고 입지하고 주변 환경하고 그다음에 또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저 누각에 올라서면은 바로 바다가 보였을 겁니다. 건물 자체가 항해하는 선박에 의해서 이게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했던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그 사면에 있는 주거지들 그 칠학을 조사해야만 이 방형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토유구의 성격이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수청봉 토성도 조사를 해서 같은 토성인데 성격이 어떤지를 같이 비교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성을 발굴해서 이후가 노출된 걸 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또 혹시 꼭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안 계시는 걸 알고 공식적인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